설명을 해줬던 거야. 그러니까 상대적인 탄력 수요 곡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다른 대학교에서 대체 대학교에 이용 가능한 어떤 선택권이 주어졌을 때 글로 가버릴 수도 있다는 거지. 됐지? 자, 그다음 B로 갈게. By granting. granting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수여하다, 주다라는 뜻이지. 그들에게 추가 3,000달러를 이제 보조금, 즉 장학금이라 그러자. 장학금으로 3,000달러를 제공함으로써, 이 말은 가격 탄력성이 있으니까 우리 학교, 즉 존스 홉킨스 대학교로 올 가능성이 있어진다는 거지. The university was able to increase. 당연히 증가시킬 수 있었는데 그 그룹이라는 건 누굴 얘기하는 거야? 얘네들이지. 그렇지? 그 그룹의 등록, enrollment 하면 등록이야. 등록률을 20%나 올릴 수 있었다 이 말이지. 그치? 싸니까 이제 올 거 아니야. 하지만 이 부분 잘 봐. 아까 얘기했다시피 존스 홉킨스 유니버시티는 그 메디컬 스쿨로 엄청 최고의 학교야. 최고의 압도적인.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로 서울대 안 가면 연고대 가면 되지 라는 개념 정도가 아니라 엄청난 유명한 학교야. 근데 존스 홉킨스 대학교는 didn't worry about losing prospective free medical students. med는 일부러 또 단어를 어렵게 쓰는 거지. medical 줄임말이죠. 전망 있는 장래에 장래의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 장래 예비 free라는 게 이전이라는 뜻이야. before 그 예비 의대생을 놓치는 것, 잃는 거에 대해서는 걱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했어? 그들의 수요 곡선 교육을 위한 어디에서? 존스 홉킨스 유니버시티에서 교육을 받고자 하는 수요 곡선이 상대적으로 비탄력적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아까 탄력적이라는 가격 탄력성이 있다는 것은 가격을 높이거나 내려버리면 변동이 생긴다는 거잖아. 그치? 근데 가격 탄력성이 없다라는 거야. 비탄력적이라는 거야. 이 말은 물론 엄청나게 가격을 조절해버리면 분명히 어느 정도 움직이겠지만 아주 크게 가격을 변동시키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그럴 경우에는 크게 가격 탄력이 없다라는 거야. 왜? 한번 생각해봐. 다른 학교에서, 다른 의대에서 수업료를 좀 내려줘.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스 홉킨스 대학교 가고 싶은 애들이 글로 가지 않는다는 거야. 왜? 워낙 압도적으로 유명한 의대이기 때문에. 그냥 가격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 가격 탄력성이 없다. 됐지? 그래서 A 한번 보자. 이제 그 이유를 설명해주고 있지. Because most of these students were already hooked on each pre-medical program. 대부분의 이 학생들은 이미 훅이 걸다잖아, 어디에 걸려 있었다, 이미 어디에 걸려 있다는 건 마음을 빼앗겼다는 거야. 사로잡혔다는 거야. 즉, 그 대학교에, 홉킨스 대학교의 예비 의대 의학 프로그램에 마음이 뺏겼기 때문에 가격의 증가, 즉 홉킨스 대학교에서 가격을 올려버리는 거야. 가격이 올려버리면 비싸다고 느끼는 학생들이 다른 데 갈 수도 있겠지만 가격 탄력성이 없다 그랬지. 그러니까 가격의 증가가 많은 학생들을 knock out, 쫓아내지 않을 것이었기 때문이다. 됐지? 그래서 존스 홉킨스는 이 그룹이라는 건 아까 위에서 얘기했던 의대 지망하는 이 학생 그룹의 장려금, 장학금, 보조금을 줄여버렸어. 학생당 우리나라 돈으로 $1,000면 한 110만 원 정도 줄여버렸어. 그리고도 여전히 증가시킬 수 있었어. 그러니까 네트라는 게 뭔 말이냐면 수입이라는 게 있잖아, 수입. 근데 그 수입이 전부 내 돈이 아닐 거 아니야. 그치? 순수입이라 그러면 그게 전부 다 내 돈이다 이 말인 거지. 그치? 그게 순이라는 게 넷이야. net revenue, 순 매출액, 그러니까 순 수입을 증가시킬 수 있었습니다. 왜? 보조금을 줄였는데 학생들은 그대로 와. 그러면 수입은 대학교 측의 어떤
학비가 증가한다는 것은 수입이 증가한다는 거잖아. 그래서 오늘날 이런 가격 전략이 시도되어지고 있는 중이다. 많은 대학교에서 all of the nation, 전국에 걸쳐서 all of the country가 아니라 뭐 all of the nation 하면 전국에 걸쳐서 또는 뭐 전 세계에 걸쳐서 됐지? 그래서 지금 자, 경제적인 용어들이 좀 있고 선생님이 자세하게 설명을 해줬지만 워낙 어려운 부분이라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 가격 탄력성이라는 것은 가격에 따라서 수요가 탄력적으로 움직인다는 거야. 이 예에서 봤을 때 수요라는 건 대학생들을 얘기하는 거지. 우리 학교에서 가격을 올려버리면 우리 학교에 오고자 하는 학생들이 즉 수요가 어때? 탄력적으로 다른 곳으로 가버린다는 거야. 맞지? 내리면 반대로 다시 들어온다는 거지. 그렇지? 근데 이제 우리 학교가 이렇다면 압도적으로 유명하고 좋고 잘 가르치고 취직이 잘 되는 학교야. 압도적으로. 타의 추종을 불허해. 가격을 올려도 그대로 온단 말이지. 물론 그 가격을 올리는데 어마어마하게 말도 안 되게 올려버리면 상식적인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총 막지 않고서냐 오지 않지. 그치? 손이 계산을 하겠지 분명히. 어찌되었건 그게 가격 탄력성이다 라는 측면 알아주면 되겠고. 자, 4번. 뭐 이과생들은 잘 알겠지만 우리가 바라보는 색이 진짜 그 물리적인 그 색이 아니라면서, 그치? 뭐 빛에 반사돼서 우리 눈으로 들어오는데 우리가 인지하는 거라고 선생님도 이제 뭐 어떤 지문이나 그다음에 여러 가지 기사에서 봤던 것 같은데, 이제 여기서는 어떤 그런 이제 과학적인 내용이라기보다는 뭐에 대한 내용이냐면, 일단 위에 제목 먼저 볼게. The difficulty of perceiving colors objectively. 그 색깔을 객관적으로 인식하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 왜 어려울까? 왜 어려울까? 왜 어려울까?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여기 정확하게 드러나. 딱 여기에. 있지? 일단 보자. Learning about color is a step-by-step process of observation, memory, and training that teaches us that seeing is a creative process involving the entire mind. 색에 대해서 이제 학습하고 배운다는 것은 어떤 단계적인 과정인데, 뭐에 대한 관찰하고 나서 기억했으면 훈련도 받아야 되겠지. 이런 어떤 스텝 바이 스텝 단계적인 과정이더라. 그러니까 단계적인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거야. 뭐 색에 대해서 학습하는 데 있어서. 근데 어떤 that teaches us, 그게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데 뭘 가르쳐 주는 거냐? 색을 보는 것. 보는 것은 어떤 창의적인 과정이더라. 수반하고 있는 뭐 우리의 어떤 마인드, 생각, 어떤 정신의 모든 것, 모든 사고 과정을 수반하는 어떤 창의적인 과정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관찰이자 기억이자 그 다음에 훈련의 어떤 단계적인 과정이 learning about color, 색에 대한 학습이더라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야. 상당히 뭐 추상적인 의미야. 추상적인 말인데 뭐 쉽게 말하면, 뭐 선생님이 봤을 때 쉽게 말하면 이건 거야. 우리의 어떤 그 정신적인, 사고적인 모든 과정이 다 수반된다. 다 수반돼. 뭐 예를 들자면 관찰도 해야 되고 기억도 해야 되고 훈련도 받아야 돼. 근데 알다시피 어떤 기억이나 관찰이나 이런 훈련이라는 것은 분명히 개인 편차가 있다는 거지. 그치? 그걸 이제 우회적으로 이렇게 어렵게 표현한 거야. 그래서 그 다음 문장 보면 이 했던 말을 아주 쉽게 얘기해 주는 거야. What you ultimately learned. 궁극적으로 우리가 학습되어지는 것은 that 이하더라. 됐지? 이제 문제 없지? 지금 주어, 명사절이 절이기 때문에 절은 다 단수 취급하는 거 알지? 색이라는 건 계속해서 개인적이며 그러니까 상대적인 거라는 거야. 그 다음에 나오네 바로 상대적이며 같은 말인 거잖아. 그러니까. 게다가 elusive 밑에 나와 있다시피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고, 그리고 정의 내리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왜? 여기 나와 있잖아.
관찰의 과정, 기억의 과정, 훈련의 과정인데 이런 것들은 사실상 본다라는 건 창의적인 과정. 창의적인 거는 개인마다 뭔가 만들어내고 생각하고 창의적으로 생각하는 과정 자체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이고 상대적이고 파악하기가 쉽지 않고 나가서 그렇기 때문에 정의 내리기가 어렵더라. 그래서 객관적으로 색을 인지하고 인식하는 거에 대한 어려움. 됐지? 그 다음 문장의 핵심은 이거잖아. 물론 이것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색을 바라보는 방식은 is varied, 다양하다. 근데 얼마나? as varied as its context, 그 상황, 정황, 맥락만큼이나 다양하다. 우리가 처한 상황이라는 건 개개인마다 다 다르잖아. 그만큼 다양하다 이 말이지. 왜냐하면 a perception of color is seldom as it actually appears in the physical world. 우리의 어떤 인식, 색에 대한 인식이라는 것은 거의 뭐뭐하지 않다. 셀덤이 거의 뭐뭐하지 않다지. 거의 뭐하지 않다는 거야. 그것이 사실상 보이는 것처럼 되지 않는다 이 말이지. In the physical world, 우리가 물리적인 세계에서 그게 사실상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사실상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상황, 정황, 어떤 맥락만큼이나 다양하더라. 그 다음 문장. 그 다음 문장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잘 봐. A change in a color's neighbor resulting in us seeing that color differently, because of the mutual influences. 얘가 앞에 선행 명사니까 what이 아니라 뭘로 바뀌어야 돼? that, or, which로 바꿔줘야 되겠지? 무슨 격? have의 목적격, 목적 없지. 그래서 이게 이걸 수식해주는 거야. 해석해보면 어떤 한 색상의 이웃. 그러니까 색상이 한 색상이 있는데 그 옆에 다른 색상들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웃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야. 참 웃기지? 한 색상의 이웃들. 그러니까 그 색깔 옆에 다른 색깔들의 변화는 그러니까 자기는 그대로 있어. 뭐 빨간색이다. 그럼 빨간색은 그대로 있는데 그 옆에 주변에 다른 색깔들의 변화는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다. 자, 이게 목적어인 거야. 그리고 목적어이기 이전에 C는 원래 동사지. 그러니까 그 동사, 물론 이제 동명사로 바뀌었지만 아주 동사의 습성이 있으니까 그 앞에 뭐가 있어야 돼? 동사, 모든 동사는 행위자, 주체가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얘는 이 동명사의 행위자, 주체, 주어라고 말할 수가 없어. 왜? 이미 앞에 주어는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seeing이라는 단어, 동명사에 그냥 의미적으로만 주어다. 그럼 얘가 주어니까 얘를 먼저 주어로 해석해 주는 거야. 어떤 결과를 초래하냐면 우리가 그 색을 다르게 보도록 하는 결과를 초래하더라. 다시 한 색깔의 이웃 색깔들, 옆에 있는 색깔들의 변화는 우리가 이거 먼저 해석해야 돼. 왜냐면 얘가 목적어지만 이 목적어 자체의 의미적인 주어니까 우리가 그 색상을 다르게 보는 결과를 초래해버리는 거야. 원래 빨간색인데 옆에 있는 색상, 주위 색상들이 바뀌어버리니까 빨간색으로 보이지 않고 좀 분홍색 비슷하게 보이거나 아니면 좀 갈색 비슷하게 보이거나 이렇게 바뀔 수가 있다는 거야. 왜냐하면 because of 뭐뭐 때문이지. 상호의 영향, 서로 간의 영향. mutual이라는 것은 서로 간의, 상호 간의. 그 아까 이웃 색상들이 있었잖아. 상호 간의 영향인데 어떤 색상들이, 여기서 말하는 색상이라는 건 이웃 색상들이 서로에게 미치는 영향. 왜 미치는 이라고 해석이 되냐면 잘 봐. have influence가 스펠링이에요.
influence 또는 뭐 effect 또는 impact. 됐지? 물론 이 앞에는 어가 있어. on something. 이렇게 하면 어떤 뜻이야? 요 뭔가에 영향을 미치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지. 그치? 근데 지금 얘네들이 생략이 됐잖아. 원래 여기 influence가 있었는데 왜 생략했냐고? 앞에 이미 있기 때문에 중복할 필요가 없이 생략하고 이 친구가 얘를 대신 받아주는 거야. 그래서 대명사. 근데 무슨 대명사? 관계 대명사. 무슨 격? 원래 목적어였지. 그러니까 목적격 관계 대명사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미치다라고 해석이 되는 거지. 왜 미치다지? 가지고 있다는데? 그렇지? 이해되지? 원래는 have an influence on, have an effect on, have an impact on something. 뭔가에 영향을 미치다. 즉, 지금 여기 something은 이거에 해당되는 거지. 서로 간에 미치는 상호 간의 영향. 그러니까 이런 지문들이 과연 좋은 건가 싶은 게 요 단어 의미엔 여기 이미 이 단어의 의미가 포함이 돼 있잖아. 반대로 이 의미가 이미 여기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얘를 뭐 다른 단어로 바꾸든지 쟤를 아예 빼버리든지 하면 더 좋았을 텐데 쉬웠을 텐데지. 정확히 말하면 색상들이 서로 간에 미치는 상호 간의 어떤 영향 때문에 이웃하는 색상의 변화는 우리가 그 색상을 다르게 바라보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저런 문장들은 여러분들 제대로 분석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해석이 산으로 가. This means there can be no orthodox rules of color. There can be no orthodox 밑에 나와 있지. 어떤 공인된 또는 어떤 뭐라 그래야 될까? 확정된 이런 색에 대한 규칙이라는 게 존재할 수 없는 이유이더라 이 말이지. We may know, 우리 알 수 있어. 실제 어떤 파장, 특정 색의 어떤 파장, 파동을 알 수는 있어. 하지만 우리 hardly 거의 뭐만 할 수 없어. 색상을 as 선생님 구문독해 많이 듣던 친구들 알지? as it is 하면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즉 물리적으로 있는 그대로의 그 색상을 인지하는 건 거의 불가능할지 몰라. 어떤 과학적으로 색에 대한 어떤 파장에 대해서 뭐 배우면 알 수는 있겠지만 근데 파장이 변화와 상관없이 어떤 색을 우리가 인지하는데 물리적으로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건 거의 불가능하더라. 그래서 마지막 문장에 이제 그 얘기가 나오는 거야. 어떤 그룹의 사람들이 simultaneously 동시에 looks at the same color 똑같은 색을 봤을 때 there's no way 방법이 없어 to know how each individual 그 각각의 개개인들이 사실상 그 색상을 인지하는 방식 어떻게 인지하는지 알 길이 없더라. 왜? 서로 다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얘는 뭐 어떻게 알 수가 없는 거야. 됐지? 왜? 결국 이것 때문이지 뭐. 정통한 색이 규칙이 없기 때문에. 됐지?